네, 여러분, 그라트입니다. 2023년 잘 보내고 24년 또 행복하게 맞이하셨죠? 오늘은 같은 글, 다른 느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단어로 다른 느낌으로 구성하는 방법들을 제가 아는 노하우를 기본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 글씨만 하더라도 같은 글 다른 느낌 이렇게 글씨로 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많이 하는 것들 중에 지금은 느낌에다가 조금 멋을 냈다면 글에다가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가장 많이 쓰는 새해 초에 항상 많이 쓰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한 줄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써볼게요. 이 캘리는 이렇게 보면 윗줄 맞추기를 했죠. 네. 위에 줄 위에 맞췄어요. 그러면 자, 이 글은 여기 가운데를 맞췄어요. 네, 가운데를 맞췄죠? 가운데를 맞췄어요. 이건 어때요? 여기는 요 아래에다가 맞추기로 했죠. 아래 맞추기. 이렇게 줄 맞춤을 했어요. 뭐 이런 봉투 만들 때 일반적으로 봉투에다가 이렇게 봉투 쓸 때 이렇게 가로로 길게 하죠. 이렇게 위에 맞추고 중간에 맞추고 밑에 맞출 때도 있지만 또 저거 항상 좋아하는 스타일 어때요? 조금 퍼포먼스를 내는 거죠. 글자 자체에다가 이렇게 좀 반듯하고 정갈하게 할 수도 있지만 뭐 약간의 멋을 이렇게 해줘도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한 줄 쓰긴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고요. 이제 두 줄을 쓸 때가 있어요. 같은 글씨여도 두 줄 쓰기도 마찬가지로 위로 정렬할 것이냐, 가운데로 정렬할 것이냐, 아래로 정렬할 것이냐에 따라서 글씨가 느낌이 좀 달라지죠. 그런데 두 줄 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쓰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여기 있는 지금 아래 정렬이에요. 그쵸? 복자가 이렇게 아래로 정리되어 있어요. 글씨가 받으세요 보지 않고 보면 이렇게 아래 정렬이잖아요. 이것처럼.
아래 정렬이면서 여기도 아래 정렬, 아래에 맞췄죠. 글씨 고르게 높이가 이면서 두 줄 하면서 왼쪽 정렬을 했어요. 아래 정렬이면서 왼쪽 정렬. 이런 걸 왜 언급해 드리냐면요, 요거 생각하고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뭐 샘플로 써드릴 때 요걸 생각하고 쓴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건강하세요, 뭐 어머니 건강하세요 써달라고 할 때 저가 생각하는 건 왼쪽 정렬로 할까, 가운데 정렬로 할까, 오른쪽 정렬로 할까, 이거 생각하는 거고요. 이분이 엽서에 써달라고 했으니까 세로로 길게 할까, 오른쪽으로 길게 할까, 봉때 써달라고 했으니 한 줄로 해야겠구나, 이런 정렬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글씨를 강조하고 싶은지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글씨가 중요하세요? 뭐 이름은 넣어드릴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이번엔 가운데 정렬로 써보는 거예요. 그냥 이 정렬은 다 그냥 아래 정렬, 두 줄 쓰기는 아래 정렬이 맞아요. 위에 정렬을 하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때 여기 이 밑에 두 번째 글씨가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건 아래 정렬은 이거는 북박이로, 두 줄 쓰기에는 아래 정렬로 한다. 복, 가운데 정렬이죠 이거는. 그럼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글씨 크기에 이거를 생각해서 가운데다가 시작을 잘 해야죠. 밭, 세, 유. 이렇게 가운데 정렬. 얘는 아래이면서 가운데 정렬. 요 느낌이고요. 또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연락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구도 잡을 때 좀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오른쪽 정렬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왼쪽에 엽서인데 왼쪽에 그림이 있다. 그럼 오른쪽 정렬로 하거나 뭐 왼쪽에 뭐 이렇게 프린트가 멋있게 돼 있다. 그럼 오른쪽 정렬을 써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해보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하면 아래이면서 이제 약간 가운데 정렬 비슷하긴 해요. 얘는 근데 뭐 이걸로 커버했으니까 이렇게 아래이거나 가운데이면서 오른쪽 정렬로 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엄청 중요한 게 여기가 붙었다는 거예요. 두 줄에서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공간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복이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야, 이럴 때는. 근데 내가 의도한 거야. 예를 들어서 새해 내려왔더라도 이유가 있어. 난 이렇게 할 거였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되죠. 되는데 기본적으로 처음 배우실 때는 여기에 이게 숙달되지 않으니까 이 공간을 없앤다. 그래서 아주 쉬운 팁은 위에는 이렇게 아래 정렬을 했으면 윗줄은 두 번째 돌아오는 줄은 위 정렬을 해야 된다. 위 정렬. 또 이런 것도 있고, 두 줄로 구성할 때 조금 이제 뭐 퍼포먼스가 있는 글씨를 쓰고 싶다 그러면 두 줄이라는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씩만 깨보는 그런 구성도 글씨가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글씨도 이런 글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줄 맞추고 조금 글씨가 정갈하게 계속 어떤 규칙적으로 쓰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제 영상을 몇 개 보신 분 느끼셨겠지만 전 조금 이렇게 화려한 글씨를 좋아한답니다. 뭐 정답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꼭 두 줄이 아니어도 이제 세 줄로도 갈 수 있죠. 뭐 세 줄로 가면 캘리그라피가 전 참 재밌는 게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세상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잖아요. 글씨를 이제 좀 쓰고 잘 쓰고에 대해서 좀 조금 이 글씨를 내 맘대로 조금 이렇게 맘대로 할 수 있는 정도 되면 너무 재밌는 게 이런 구성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저는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성을 조금 강약의 구성과 정렬의 구성과 구도를 조금 연습을 저는 많이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독학을 했지만 빨리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빨리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예,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아까 그 세로 구도는 이럴 때 쓰죠. 그 가로를 쓴 거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봉투나 이렇게 길게 써서 선물해 될 때가 필요 있고, 세로 구도는 이런 이제 세로형 엽서, 뭐 가로형 엽서 두 가지 다 해볼게요. 이렇게 구성했다면 요건 제가 좀 색깔펜으로 좀 해볼게요. 네, 이렇게 구성해서 할 수 있죠. 조금 모양을 낸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더 해볼게요. 예쁘죠? 올해가 청룡의 해니까 청룡이 좀 착해 보이긴 해요. 근데
근데 뭐 파라니까 청룡 같죠? 네. 청룡 같으리라고 봐요.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글 다른 느낌으로 오늘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대한민국 명절은 1월 1일이 아니라 구정이 더 훨씬 더 그때 더 가족들이 많이 모이고 서로 세배도 하고 덕담도 나누기 때문에 세뱃돈 봉투 만드는 영상, 그 봉투 만들고 이런 복주머니 하나 그림 그려서 선물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 저는 또 내일 만날게요. 안녕.